박 앵커의 출근 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뉴스값 좀 해라.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섹터가 있는데요. 정말 들려오는 소식들로만 보면 정말 주가 잘 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차트를 열어보면 왜 이러지? 라는 의문을 던지게 되는 그런 섹터입니다. 조선주 얘기해보고자 해요. 일단 조선업을 둘러싸고 있는 뉴스부터 좀 살펴보면요. 조선 3사 상반기 이미 연간 수주 목표량의 70% 이상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있고 유가 올라오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해양 플랜트 부분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친환경 선박, 한국의 기술력은 압도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죠. 여기에 선박 발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체크해 보실까요?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선박 발주량이 계속해서 올라왔고요. 이쪽으로 가보셔도 이 초록색 부분이 올해인데 역시나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주량뿐만이 아니죠. 신조선가도 계속해서 상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어보시면 2017년도 저점 대비 어느덧 신조선가가 14% 정도 올라와 있는 흐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라왔지만 아직도 초호황기 대비해서는 70% 수준에 불과하다. 더 갈 여지가 있다. 긍정의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리는 소식들 대비해서 주가는 올 한 해 흐름이거든요. 정말 정신없이 움직였는데 그래도 1분기 말 2분기 초까지만 해도 상승 흐름을 다 같이 내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는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다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모두 같은 흐름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고자 하는데요. 일단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 수익률 계산을 해봤더니요. 올랐다가 내렸다가를 반복했었기 때문에 올해 삼성중공업은 손실 구간 들어가 있고요. 대우조선해양은 22%, 한국조선해양 16% 정도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현대미포조선은 굉장히 강한 상승을 기록했네요. 65% 정도 올라왔죠. 고점 이후에 지금은 다 같이 내려오는 구간입니다만 연간 올 한 해 수익을 놓고 봤을 때는 나름은 괜찮은 흐름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들 많이 속된 말로 물려 있을 수 있는 섹터인데요. 조선업 특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선업은 사이클, 초호황기가 돌아오는 사이클은 굉장히 길고 초호황기 때 올라가는 주가 상승은 굉장히 짧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내구재 대비해서 이 배는 사용기간이 길기 때문이죠. 사용기간이 길다 보니까 선박 제작 기간과 사용기간이 길어서 사이클이 찾아오는데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조선업의 투자 심리는 굉장히 얄팍한데요. 특정한 이슈에 급등을 했다가 특정한 이슈에 또 민감하게 하락을 하는 등 그래서 주가가 연이은 상승을 보이기가 정말 수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쉽지 않은 흐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선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도대체 발주 사이클이 얼마나 길까 한번 찾아봤더니요. 30년 정도 되더라고요. 1970년대 발주했었던 그 선박들의 발주 물량을 넘어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30년이 넘어갔습니다. 한 34년 최고치 기준으로는요. 그러니까 선박의 교체 수요가 도래해야지만 정말 남들이 말하는 초호황기가 찾아오는 건데 그 사이클이 찾아오는 데는 배가 폐선되는 시간까지 했을 때 적어도 30년이 걸린다라는 거죠. 30년 걸려서 찾아온 초호황기 와 했는데 1, 2년 주가 올라가고 다시 한번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나서 짧으면 짧은 상승을 기록한 후 빠진다라는 거죠. 이게 조선업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보죠.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이야? 이게 제일 궁금했죠. 삼성증권에서는 슈퍼사이클 아직은 논하기에 일러라고 말합니다. 언론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이 자체에 조금 논하기 이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유인즉슨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직전에 발주됐던 최고치 물량 그게 교체 수요로 오기까지는 아무리 친환경으로 인해서 선박의 교체 수요가 앞당겨진다 하더라도 2030년 이전에는 슈퍼사이클은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의 선박에 단기 집중 발주, 이건 결국 교체 수요가 뒤따라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분명히 호황인 건 맞아라고 말하죠. 어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겠지만요. 올해 업황 지표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다는 거에 포인트를 둡니다. 다양한 선종으로 발주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선종 가릴 거 없이 성과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호황기에 나오는 지표야. 조선의 공급 능력 확충은 오래 걸리기 때문에 당분간 이 공급 제한 그리고 발주 증가, 호황기는 이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되묻죠. 근데 왜 주가는 이러냐고. 호황기인데 그 이슈 속에 연초에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발주 올라간대. 우리가 다 발주 따오고 있대. 우리 경쟁력 있대 하면서 막 1분기, 2분기 초에는 주가가 나름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달리고 있다 보니 생각지 못한 복병이 등장합니다. 딱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하나의 의문을 던지게 되죠. 철강 가격이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선용 후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죠. 철강 업계가 상반기에는 한 70만 원 정도 톤당 받았대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115만 원대라고 얘기를 하며 지금 조선업계한테 가격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무려 60%나 가격을 올린다라는 거죠. 지금 카타르 등으로 해서 대형 발주를 따기 위해서 열심히 영업 중인 조선업계한테는 이거 너무나 큰 부담인 거예요. 발주를 따왔는데 원가가 너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철강 업계한테도 나름의 이유는 됐었습니다. 그들도 전력 투구를 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넘겨보시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도 원재료 가격 너무 올라. 당연히 철강 제품 가격 올라야지. 너네가 좀 같이 부담해줘 라는 입장인 거고요. 조선업계에서는 우리 이제 겨우 살아났어. 아직 실적도 개선 안 됐어. 근데 니네가 이거 건조원가 20% 올리면 우리는 어떡해? 이러면서 지금 치열하게 협상 중입니다. 어느 쪽이 더 의견이 먹히느냐에 따라서 철강이 지금 더 내려갈지 조선이 더 내려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 상황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게 증권가의 의견입니다. 빅3 조선사 1분기 실적 전년 동기 대비 악화됐죠. 발주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의 계약 건조 물량 대부분이 저가 수주기 때문에 그거 아직 발목 잡혀 있는 거고요. 신조선가 올라가는데 이게 이익에 반영되기까지는 건조된 이후니까 1, 2년 더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더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대다수가 그래도 올해 4분기는 조금 나아지지 않겠어? 라는 시각은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굳이 조선업계 내에서 종목을 고른다면 한국조선해양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말도 많은데요. 삼성증권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은 지금 현대중공업그룹 편입 여부 불확실성이 있고 삼성중공업은 자본합충 계획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주목할 건 현대중공업그룹 내에서 한국조선해양 봐야 한다. 목표가 17만 6천 원 정도를 제시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조선주에 대해서 좀 면밀히 따져보면서 대응하는 건 필요한 것 같고요. 넘겨볼까요? 결국에는 이 궁금을 저는 또 질문으로 넘겨봅니다. 조선주 매매 전략 좀 알려주세요. 연타의 송태영 과장, 폭발적인 수주, 실적 반영까지 시간 필요합니다. 실적 발표 후에 저점 확인 후 진입하는 거 해보죠. 실적 가시성 빠른 조선사는 그래도 현대미포조선이고요. 다만 8월에 IPO 현대중공업 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이 탑픽 변경 가능합니다. 라고는 얘기는 합니다. 분명 우리가 하반기에는 좀 기댈 만한 이슈는 있으니까 주목은 해보도록 하죠. 다만 기대 수익률 자체는 조금 낮추고 매매 기간을 길게 갈지 짧게 갈지 스스로의 전략을 채워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간 좀 답답하게 느껴졌던 조선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박앵커의 출근 전이었습니다.